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은 다 알지? 뭐 그림은 뻔하죠. 뭐 좌표평면에서 여기 x1, y1 좌표가 있고 두 점 사이 거리 여기 b가 x2, y2 있으면 두 점 사이 거리는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를 뭐라 한다? 얘를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를 이거를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부르죠?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요 길이가 이제 가로 길이니까 x좌표 길이 차니까 x1 빼기 x2의 절대값이 되는 거고, 요 위아래 길이는 세로 길이는 y좌표 길이 차니까 y1 빼기 y2의 이제 절대값이라고 이렇게 써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가지고 뭐를 구한다? 이 그림 엄청 중요하죠? 왜냐면 여기 기울기도 있고 다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요 A, B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A, B의 제곱은 요거 제곱 x1 빼기 x2의 제곱. 자, 제곱하면 절대값 벗어나죠? y1 빼기 y2의 제곱도 절대값 벗어나고 제곱하면 루트 여기다 이제 A, B 길이는 루트만 씌우면 이제 답이 나온다. x좌표끼리 차의 제곱과 y좌표끼리의 차의 제곱을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그게 두 점 사이에 뭐가 된다? 거리가 된다. 그죠?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쭉 풀죠? 앞부분의 문제들은 쭉 넘어가서 페이지 몇 번으로 가면 되냐? 10페이지? A스텝은 뭐 알아서 푸시고요. 10번 10페이지 16번 10페이지 16번 넘어갑시다. 16번 자, 16번에서 두 점 3,3하고 B A 플러스 1,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니까 A, B의 거리는 X좌표끼리 차 여기서 여기 빼가지고 A 플러스에서 3을 빼니까 A 마이너스 2의 제곱을 해주고 마이너스에서 3 빼니까 마이너스 5의 제곱해서 루트를 씌운 게 이 길이가 5루트 2다 라고 이렇게 푸는 거죠. 제곱하면 몇 차 방정식 나오죠? 양변 제곱하면 A에 대한 2차 방정식 거의 뭐 2차 방정식 놀이죠. 그리고 양변 제곱해 보내면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에다가 5, 25가 되겠고요. 제곱하면 50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4A 넘어가면 29에서 50을 빼니까 마이너스 21인데 두 개가 나오죠. 인수분해가 되는데 모든 A 값의 합이니까 그냥 근과 기성에 씁시다. A 값 합은 몇이 나오는 거죠? 근과 기성에 쓰면 두근의 합 몇이야? 4. 아, 두근의 합 A분의 마이너스 B 몰라? 2차 방정식 두근의 합 4, 두근의 곱 마이너스 21. 근과 기성 뒤에 맨날 쓰잖아. 아니야? 아니야? 근과 기성이 안 써? 맨날 쓰잖아. 근과 기성 뒤에. 자, 여기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인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좌표가 이제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5루트 2가 여기 뭐 3,3이 있고 여기에 보면 알겠지만 위쪽에서 이렇게 5루트 2가 되는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3,3이 있고 여기 A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니까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구나. 마이너스 2니까 여기서 요렇게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이렇게 되는 게 있겠지. A 플러스 1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인 거야.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뭐 A 플러스 1, 마이너스 2 여기도 A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쪽도 오루트 2가 나올 수 있겠고 이쪽도 오루트 2가 나올 수 있어서 요 A 플러스 1이 두 개 나온다. A 값이 두 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자면 자, 이런 게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통해서 푸는 문제들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에 보면은 20번 문제가 상문제인데 20번 문제가 왜 상문제냐?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뭔 거 같냐? 우리 준영. 좌표를 설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좌표가 없으면 공식이나 뭐 우리가 배운 공식들이 다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좌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모르는 좌표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설정하죠? 어떻게 설정해? 그냥 미지수를 놓는 거야. 활용이랑 똑같은 거야. 모르는 좌표가 나오면 뭐로 놓는다? 미지수.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가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자, 그럼 20번 문제에서는 잘 봅시다. A하고 B가 있는데 A라는 거는 0,10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A는. 그 다음에 B 좌표는 0,0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력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1초에 3씩 이동하는 거고 여기는 1초에 몇씩 이동하냐면 4씩 이동해요. 됐어요? 여기까지? 이때 시간을 설정해가지고 t초가 지났다. t초 후에 얘는 얼마만큼 거리를 가겠죠? t초가 지나면 1초에 3m씩 움직이니까 t초면 얼마 움직이겠어? 3t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3t만큼 내려온단 말이야. 그럼 이 A 좌표가 뭐가 될까? 3t만큼 내려오게 되면 뭐가 되겠니? 준영아. 이 A 좌표가 3t만큼 내려오게 되면 A 좌표가 t초 후에 뭐가 되겠어? 좌표가. 어? 이게 일단 x좌표는 0이겠지. y좌표만 보면 되잖아. 원래 10에 있었잖아. 내려오고 있잖아. 3t만큼. 어떻게 하면 돼? 10에서 뭘 하면 돼? 그래, 내려오면 3t만큼 빼면 되고 위로 올라가면 3t만큼 더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10-3t가 된다는 거야. 이게 얘는 1초에 4씩 움직이니까 t초 후에 얼만큼 움직이겠냐? 4t. 그럼 B좌표는 뭐가 되겠어? 4t가 되겠지. 0에서 움직여서 4t만큼 더 오른쪽 간에 더하면 되겠죠? 4t,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좌표를 설정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 문제를 보고 좌표 설정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좌표를 설정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도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좌표를 조금 설정을 조금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A, B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X좌표 사이끼리 차니까 4t가 되겠죠? 4t의 제곱이 되겠고요. 여기서 여기 빼면은 3t-10의 제곱이 돼서 이게 X좌표랑 Y좌표 사이의 차입니다. 그럼 이게 t에 대한 몇 차식이냐? 루트 안에가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갑니다. 이게 2차식 맨날 나와. 이 안에가 2차식이 된단 말이야. 제곱하니까. 그러니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뭐 2차 방정식 이런 거를 맨날 가는 거야. 뭐 여기서 부등식으로 가면 뭐로 가겠냐?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은 그냥 심심할 때마다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어쩔 수 없는 거야. 운명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럼 이 안에는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안에가 16t의 제곱, 제곱하면 9t의 제곱, 마이너스 60t 플러스 100이니까 t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면 25t 제곱 마이너스 60t 플러스 100이니까 얘는 언제 t가 몇일 때 최소냐? t가 몇일 때 최소야? 너 맨날 이거 아래로 불러보잖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대칭축 찾는 거 맨날 알려줬잖아. 몇이야? 아직도 또 까먹었어? 마이너스 2a 분의 b, 여기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50이잖아. 마이너스 50으로 나누면 몇이야, t가? 그래, 5분의 6. t가 5분의 6일 때가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는 거지. 대입해요. 그럼 답이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5분의 6을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루트만 씌워놓으면 그게 최소가 되는 거리가 되는 거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간다는 거야, 이게 문제가. 그럼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25t의 제곱이니까 25 곱하기 t가 지금 5분의 6이니까 이걸 제곱시키면 25분의 36이 나와요. 더 마이너스 60t 5분의 6 집어넣으시고요. 마지막으로 100을 더하면 요거에다가 이제 루트만 씌우면 이게 최소 거리가 나오는 거죠. 루트만 씌우면 루트를 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계산해보면 이게 36이 나오겠고 이 빼기 72 더하기 100이 돼서 이게 64가 나와요. 답은 루트 64야. 루트 64 몇이죠? 8. 그 최소 거리는 8이다. 이게 5분의 6초일 때 5분의 6만큼 이동했을 때 그럼 좌표도 나오겠죠? 다 대입하면? 무슨 좌표인지? 그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가 이번에도 나올 거야. 준영아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응, 2차 함수 최대 최소 100% 나옵니다. 보게 될 겁니다. 아마 최대 최소 문제 안 나온 적이 없으니까 거의 2차 함수로 뭔가 연결될 거예요. 100%. 자, 이게 상문제예요. 상문제. 좌표 설정을 잘해야 돼. 자, 같은 거리에 있는 점 21번. 같은 거리에 있다는 거는 거리 값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자, A가 1,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B가 5, 2가 되겠고요. 같은 거리에 있다. P 좌표, 그러니까 PA랑 AP랑 BP랑 같은 거리에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어? P 좌표가 지금 A, B인데 얘가 어디 위에 있냐면 직선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대. 그러면 여기 미지수 하나 날릴 수 있지. 어떻게 날리면 되죠?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날리면 되겠죠? 그럼 뭐 누가 날라가냐? 대입하면 b는 a 더하기 1이 나오죠. 이렇게 대입하면 그럼 b 대신에 뭐를 쓰면 되는 거야? a, a 플러스 1 놓고 날려 하나. 근데 여기서 하나 날라가고 이거씩 하나 나오지 또. 두 개 날라가는 거야. 미지수 두 개. 여기서 원래 미지수 두 개였잖아. 여기서 한 개 날라갔고 여기서 하나 날라가서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랑 이거랑 거리 공식이 써. AP A-1의 제곱. 여기서 여기 빼면 플러스 2니까 A 플러스 3의 제곱. 여기 AP의 길이가 되겠고요. BP의 길이는 이렇게 거리 공식 써. A 빼기 5의 제곱. A 플러스에서 2를 빼면 A 마이너스 1의 제곱의 루트. 같다. 어려워? 공식만 쓴 거야?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게. 그래서 이제 제곱을 해보면 A 제곱, 양면 제곱할게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6A 더하기 9. A 제곱하면 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어서 A제곱이 이렇게 다 사라져요. 계산해보면 4A 더하기 좌변은 10이 되겠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12A 더하기 26이 나옵니다. 이리로 넘겨요. 16A도. 넘기면 10 빼니까 16이 나와서 A는 몇이 나온다? 1이 나옵니다. A 1이면 B는 몇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하는 문제가 A제곱, B제곱을 더하라는 겁니까? 그럼 1의 제곱하고 2의 제곱을 더하면 몇입니까? 이게 답이겠네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제일 중요한 좌표평면화 시키는 거야. 그러면 25번에 푸는데 네가 25번에 풀 때도 좌표평면화 시켜서 한번 생각해서 풀어보세요. 시간 줄 테니까. 좌표평면화 잘 시켜가지고 모르는 좌표는 미지수를 놓고 식을 만들어내면 되거든. 25번도 한번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시간 줄 테니까. 그냥 좌표평면을 시켜가지고 공식만 쓰면 되거든. 결론은 이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이 계속 좌표평면을 못 시키는데
뭐 중심 원점은 여기 가운데로 잡어. C에서 1km 내려가지고 잡으면 여기가 C좌표가 되는 거야. 0,1이 되는 거지. 여기서 한 칸 같잖아. A는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B는 3칸 같잖아. B는 3,0이 되는 거지. 이렇게 잡으라고. 그냥. 아니야? 어려워? 안 돼? 여기 원점 놓고 그냥 잡으라고. 여기 원점 놓고 4km 떨어져 있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얘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표를 잡아. 뭐 여기부터 대충 여기 있다고 칠게. P 좌표를 잡았더니만 뭐 여기 있어. 근데 모르잖아. 그럼 A, B라고 놓으라고 그냥. 좌표 모르니까. 아니, 모르는 좌표가 있으면 뭐 어떻게 하라고? 미지수를 그냥 놓으라고. 그럼 식이 나오잖아. 다 같은 거리에 있대. 이게 뭔 소리야? AP, BP, CP의 길이는 다 같다 안 같다? 식 몇 개야 이거 지금? 식 몇 개 준 거야 이거? 등호만 보라겠지? 2개 준 거야. 미지수 몇 개야? 풀린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내가 시켜보면은 뭐 못하냐? 일단 좌표를 설정을 못해. 뭐 되게 어려운 게 아닌데. 뭐 좌표 그리고 모르는 좌표가 나와.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이제 그냥 미지수 놓으면 되지. 뭐 하냐?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모르는 좌표 나오면 미지수 놓고 풀면 되는데 그거 못해가지고 맨날 헤매고 있어요 애들이. 이게 그냥 끝인 문제야. 저거 풀면 그냥 끝나요. 그렇게 엄청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야.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출제가 되는데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애들이 못 푼다고. 그럼 AP 길이 해볼게. 요거 2개. 자, 제곱해서 합시다. 어차피 같으니까 제곱하면 다 같겠죠? 그러면 이렇게 제곱하면은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고. 이렇게 계산하면은 BP 이렇게 계산하면 A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고. 이렇게 C랑 계산하면 A제곱 B 마이너스 1의 제곱. 됐습니다. 이렇게 연립하고, 뭐, 이렇게 연립하면 답 나오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럼 이렇게 연립을 해볼게. 그럼 이게 B제곱이 사라지냐, 안 사라지냐?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져. A 값 누가 봐도 1이에요. 누가 봐도 1이다. 1의 제곱이, 1 넣으면 2의 제곱이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그래서 A 좌표 뭐가 나온다고? 1이 나온다고. A 좌표 뭐 나온다고요? 1. 둘이 같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계산하면 이번에는 1 집어넣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제곱 더하기 4 더하기 B제곱 1이고 B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제 A에다가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 제곱이니까. 요거 계산해보면 1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B 더하기 1이니까 이게 이렇게 없어져요. B제곱.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B는 넘어가면 2가 넘어가니까 2예요. 그래서 B는 몇이 나온다? 마이너스 1이에요. 이 좌표가 사실 뭐냐? A, 마이너스 1이에요. 이 좌표가 곱하면 보다 A, 마이너스 1이에요. 됐어? 그럼 이제 거리 공식만 구하면 되는 거야. 얘하고 거리 공식 써보자. 그러면 1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거리는 뭐가 나오냐면 아무거나 CP의 거리는 1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루트 5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답이 루트 5예요. 자, 뭐 이런 간단한 문제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점 사이 거리 활용 유형 3번으로 넘어가서 자, 26번은 보자마자 수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프로 푸는 문제입니다. 이 식을 보고서 이게 누구 사이 거리인지를 찾아야 돼. 식을 보고서 누구 사이 거리인지를 찾아야 돼.
그래서 얘는 누구랑 누구 사이의 거리냐면 A, B하고 0,0과의 거리입니다. 예. 얘는 누구랑 누가 거리냐면 이 P좌표랑 1,3 이게 BP의 길이가 됩니다. 이렇게. 저 식을 보자마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두 점을 찾아야 된다, 안 찾아야 된다? 그럼 A랑 B는 고정점이니까 누구에 따라서 이 길이가 바뀌냐면 누구에 따라서 이 길이가 바뀌냐? P좌표 어디 있냐? 자, A좌표 0,0에 있어. 여기 0,0에 있고 B는 1,3에 있습니다. 그러면 P가 어디 있어야 되냐? 여기 위에 있어야 돼. P가 이 직선 위에 있어야지만 이 AP 길이, BP 길이의 최소가 돼. P가 여기만 있어도 이렇게 되면 이 두 개 길이가 얘보다 당연히 클 수밖에 없어. P는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고? 준영아? P는 어디 길이 위에 있어야 된다고? 요 AP 선분탄이 위에 있어야 돼. 그래서 요 AP, BP 길이의 최소 길이는 그림으로 푸는 문제야. 루트 못 벗어나면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쓰면 돼. 최소 거리는 1의 제곱, 3의 제곱의 루트니까 루트 10. P가 여기 위에 있으면 다 루트 10이 나옵니다. (27번) 풀어봐. 유준영. 최소값이 5래. 자,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봐. 17번. 자, 누구누구 사이 거리인지 다 찾으세요. 자, 최소 길이는 아까 여기서도 나왔지만 언제가 최소 길이인 거야? A, B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뭐가 된다? 최소야. 무조건. 이 직선보다 작은 게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얘도 AP랑 BP의 최소값이 5라는 거는 AP 길이가 5라는 얘기니까 이 두 점 사이 공식 쓰면 돼요. AP 두 점 사이 공식. 쓰면은 AP의 길이는 2랑 5니까 5 빼기 2니까 3의 제곱, K에서 마이너스 빼면 K 플러스 1의 제곱. 루트 쉬운 게 이게 거리가 5다. 양변을 제곱하면 K제곱 2K 플러스 1 플러스니까 플러스 10. 여기 제곱하면 5, 5, 25. 자, 2차원이 나옵니다. K제곱 플러스 2K에다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5가 남겠죠. 그래서 K 플러스 5 K-3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K 값이 두 개가 나와요. 마이너스 5 또는 3이 나옵니다.
자, K는 양수값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답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K는 3이다 라는 답이 되는 수밖에 없다. 자, 이 문제 많이 나옵니다. 중요 풀어야 돼. 자, 29번. 이게 제곱이 없는 문제야. 봐봐. 얘는 지금 AP와 BP의 최소값이 제곱이 있어 없어? 길이의 제곱이 있어 없어? 없죠? 길이의 제곱이 여기 제곱이 안 붙어? 제곱이 안 붙으면 AB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최소 길이가 되는 거야. 그리고 P좌표는 어디 위에 있어야 돼 무조건? 요 AB 직선 위에 있어야 돼. 선분 위에 있어야 돼. 제곱이 되면 이게 이 제곱의 최소값 문제가 다음 유형인데 이 제곱이 되면 이게 루트를 벗어나 안 벗어나? 그러면 2차함수 최대최소로 갑니다. 저기 루트를 벗어나면 2차함수 최대최소로 가. 그게 제곱이 있냐 제곱이 없는 경우나 제곱이 있는 경우의 최소값은 문제가 완전 달라져. 제곱이 없는 거는 그래프로 풀어야 돼. 그래프로 직선이 나와야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제곱이 나오는 문제는 이거는 2차 함수 최대최소로 가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29번 한번 봅시다. 완전 달라지는데 29번 문제를 보면 제곱이 있냐 없냐 최소값 문제에서 29번에 보면 A는 4,1 B는 마이너스 2,5가 되겠고요. X축의 점 P 뭐 A,0라고 할게요. X축에 있으니까 Y좌표 0이겠죠? 그때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최소값. 자,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둘 다 최소값 문제긴 한데 제곱이 있냐 없냐 이게 되게 중요해. 제곱이 있냐 없냐. 제곱이 있으면 2차 함수 최대최소로 간다고. 문제 유형이 완전히 바뀌어요. 자, 그래서 AP 길이를 해보면 이게 A-4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고 BP의 제곱은 구해보면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A에 대한 2차식이 나와요. 이게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A 제곱, A 제곱이니까 2A 제곱이 되겠고 네, 마이너스 8A 플러스 4A 마이너스 8A 플러스 4A니까 마이너스 4A가 나옵니다. 상수는 16 제곱 1 2의 제곱 4 마이너스 5의 제곱 25가 됩니다. 이렇게 내림책 정리 잘 해보면 2A 제곱 마이너스 4A에다가 상수와 20, 45, 46 자, 이게 참 최소, A 언제 때 최소죠? 준영아?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X니까 A 1일 때 최소예요. A 1 대입하면 답이 나옵니다. 1 대입하면 2 빼기 4 더하기 46이니까 44가 바로 최소값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자, 그러면 31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유준영 30번 풀고 쉬세요. 요거 P좌표를 A, B로 놓으면 되거든? P좌표를 A, B로 놓은 다음에 A에 대한 2차 함수, B에 대한 2차 함수를 풀면 됩니다. 두 개가 돌아요. A, B로 놓으세요. 자, 봅시다. 이어서. 자, 두점서리 거리의 활용, 삼각형은 되게 쉬운 문제야, 사실. 여기 유형 문제는. 그냥 세변의 길이를 구하면 된다, 안 된다? 돼요. 세변의 길이를 구하면 그냥 삼각형이 뭔지가 나와. 그래서 여기 문제는 바람과 같이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는데, 뭐 A좌표가 A, 마이너스 1, B좌표가 마이너스 3,1, C좌표가 3,3이어서 그냥 A, B, B, C, C를 다 구해요, 길이를. A, B 길이는 뭐 4 차이 나죠? 4의 제곱이니까 2 차이 나죠? 2의 제곱이죠? 루트 20이 나옵니다. 뭐 BC 길이도 이제 구해보면 뭐 6 차이 나니까 6의 제곱, 그 다음에 2 차이 나니까 2의 제곱이어서 루트 4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AC 길이 구해보면은 2의 제곱 4 차이 나죠? 4의 제곱이니까
루트 20입니다. 일단 AB랑 AC 길이는 같은 것 같아. 일단 이등분 삼각형이죠?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해서 더하면 얘 제곱이지. 그럼 무슨 삼각형이야?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하니까. 그럼 BC가 빗변이니까 A가 90도라는 얘기야. BC가 빗변이야? 가장 긴 변. 그럼 A가 직각이라는 얘기야. 그럼 A가 직각 삼각형인데 이등변까지 되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변의 길이 구해가지고 이제 보시면 뭐 변의 길이 같냐, 그리고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하냐, 뭐 이런 것만 보면 문제가 풀린다 안 풀린다? 이거 뭐 쉬운 문제야. 그러니까 뭐 삼각형 보는 거는 세 변 줘가지고. 아니 어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볼게요. 유형 6번으로 가면 이거 중선 정리거든? 유형 6번에 나오는 게 중선 정리 기억나요? 그때 증명했었는데 이 중선이 그 꼭지점에서 중선이 뭐였냐면 이 꼭지점에서 여기 중점으로 연결하는 선을 중선이라고 불러요. 마주보는 편에 중점에다 연결하는 요거를 뭐라 부른다? 이거를 중선이라고 불러. 뭐라고? 중선. 이 중선 정리가 뭐냐? 그때 이제 그 점과 두 점상의 거리 공식으로 이제 증명했는데 중선 정리가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요거 중선 AM의 제곱에다가 요거 반절하는 길이의 제곱을 때려서 더한 거에 2배랑 같다. 이게 뭐다? 이게 중선 정리야. 이게 무슨 정리라고요? 가끔 문제에서 얘하고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얘를 쓸 때가 있어. 중선 정리를 써서. 그러니까 진짜로 가끔 진짜 심한 문제들 같은데 보면 중선 정리가 뭐 옛날 때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였는데 일단 뭐 교과서에도 일단은 증명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봤어? 교과서에서? 공부 안 해서 몰라. 교과서 선생님 교과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일단 결론은 이게 중선 정리야. 다시 한번 봅시다.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AB의 제곱이랑 AC의 제곱 요거를 제곱해서 더한 거는 요 중선하고 요거를 제곱해서 더한 거에 2배가 된다. 그러니까 중선 정리. 요거 가지고 풀라고 하는 문제가 몇 번인 줄 알아? 그게 38번 문제예요. 자, 그게 몇 번 문제라고? 중선 정리 가지고 풀라는 문제가 8번. 그 증명 문제는 사실 그 36번 증명 문제는 너무 많이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해보시고요. 저거 뭐 기념 플러스 유형에도 다 해줬었고 아마 교과서나 이런 데 증명 다 있을 겁니다. 한 번씩 해보세요. 뭐 나오면 틀리면 큰일 납니다. 저거. 뭐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38번 문제가 뭐다? 중선 정리 써서 푸는 문제입니다. 38번이. 그래서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나오고 중선 정리 문제. 자, 여기서 자 봐봐. 요 AM 길이가 이게 8이니까 이게 답니다. AB 길이는 9가 됩니다. 일찍이지 않을 겁니까? 지금 너 꼭 이 시간에 올 거야? 내가 지금 방금 뽀뽀만 할 뻔했어. 진짜 이제 다음부터 뽀뽀해버릴 거야 진짜. 형 8시 좀 이때쯤 와. 너 맨날 시간 안 나왔을 때 확률이 한 90%입니까? 응? 좀 이따 프린트를 하나 해줍시다. 너 오늘 나와서 공부 좀 해야 되겠어. 영상 좀 보면서 공부 좀 시켜야 되겠어. 어차피 지금 앞부분부터 들어야 되는데 어제 영상 있으니까 괜찮아. 나와서 좀 공부 좀 시키고. 자, 준영아, 여기 무게중심이 G잖아. 여기가 몇 대 몇인지 알아? 이 무게중심이 몇 대 몇인지 알아?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2루트? 뭐가 되겠죠 이렇게? 맞아 안 맞아? 요 길이 구하는 거다. AC 길이. 이 중선 정리 쓰는 문제야. 그래서 9의 제곱이랑 x제곱 더한 게 중선 정리 써가지고 이렇게
좀 기다려. 2배에다가 요거 3루트 5의 제곱. 3루트 5의 제곱하면 이게 중선의 제곱이지? 9, 5, 45. 4의 제곱해서 16. 이렇게 같다. 중간정리 그냥 공식 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81이 되겠고, 여기서 61 곱하기니까 122가 돼서 x제곱은 41이 돼서 x는 몇 나온다? 루트 41 이렇게 나오는 게 3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준영이는 36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고 있으세요? 막간의 시간을 가지고 어렵지 않은 거. 자, 이제 내분점으로 가는데 내분 공식 잠깐 유도를 한번 해봅시다. 내분 공식 어렵지 않은 거니까 준영아. 자, 1차원에서 자, A, B 좌표, A 좌표가 x1, 그 다음에 B 좌표가 x2입니다. 요거를 m 대 n으로 내분하게 되면 요 A랑 B랑부터 거리가 요 좌표로 할게요. P 좌표 x라고 볼게. x 구하는 거야. 요게 m, A 좌표 거리가 비율이 m이고 요 B라고부터 n이 되는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무슨 점이라고 부른다? 선분 A, B로부터의 m 대 n 내분점이라고 부르죠? 순서를 잘 맞춰야 돼. 선분 A, B로부터 선분 A에서의 mn 내분점이라고 불러. 순서 잘 맞춰야 돼. A로부터 m만큼 떨어진 거고 B로부터 m만큼 떨어진 비율이 이루어진다. 자, 이때 이 x값을 구하는 공식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길이를 먼저 찾아요. 이 길이 뭐냐? 이 길이 x-x. 이 길이 뭐냐? x2-x. 끝이에요. 비례식 쓰면 나옵니다. 공식이죠. 내분 공식 구하는 요령입니다. 그래서 x 빼기 x1 그 다음에 x2 빼기 x의 길이 b가 몇 대 몇이다? m 대 n이다. 그래서 x값 구하는 거야. 나머지는 다 알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곱하면 mx2 mx 외항의 곱은 nx 빼기 nx1이 되겠습니다. x끼리 모아. 이리로 모으고 여기로 모으면 mx2 더하기 2항하면 9 바뀌니까 nx1이 되는 거고 2항하면 플러스로 바뀌면서 x로 묶으면 m 더하기 m분의 x가 되겠습니다. x값은 뭐냐? 그런 x는 m 플러스 m분의 mx2 더하기 nx1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내분 구하는 공식은 요 m 대 n을 더해. 분모로 써. 분자에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됩니다. mx2 그 다음에 대각선 곱해서 ns1 이렇게 써주면 내분 공식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게 2차원으로 논하죠. 평면좌표로 논하면 x좌표랑 또 무슨 좌표만 따로 해주면 되는 거야? x좌표 했지? 근데 평면으로 가면 이제 y좌표도 있잖아. 그 y좌표도 또 공식 똑같이 나왔나?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게 평면으로 가면 이게 지금 수직선 1차원에서 했다는 거면 이게 평면좌표로 가면은 m 더하기 m분의 mx2 더하기 nx1이었다면 y좌표도 똑같이 m 더하기 m분의 my2 더하기 ny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x1, y1 그 다음에 x2, y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죠. 공식이 되겠죠. 2차원에서 y좌표만 따로 x좌표 따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게 내분 공식의 끝이다 안 끝이다? 끝이에요. 뭐 잘 모르겠다. 선생님 뭐 유대 썼어요. 뭐 기억 안 나면 외워서 잘 안 외워가지고 선생님 원래 뭐 항상 외우시던지 유도해서 쓰던지 유도는 할 수 있어야 돼. 뭐 이 정도 유도도 못하면 좀 문제가 심각해지죠. 엄청 어려운 문제도 아니니까 여러분들 유도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유도 할 수 있어? 할 수 못하면 이상한 거 아니야?
자, 40번 봅시다. A,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 이러면 3대 2로 내분한대. 이게 P좌표래요. 그럼 공식 쓸게요. 3 더하기 2 쓰고 X좌표 3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 2 곱하기 8이니까 16. 이게 X좌표. Y좌표도 똑같이 3 더하기 2분의 Y좌표 3 곱하기 7이니까 21, 2 곱하기 2니까 4. 이렇게. 그냥 공식 쓰는 거죠? 그럼 5분의 10이니까 P좌표는 2, 5분의 25니까 뭐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원점하고 중점을 또 구하래. 중점은 어떻게 하면 되냐? 더한 다음에 뭐로 가면 되죠? 2로 나오면 되잖아. 그럼 2하고 0 더하면 2니까 나누면 1이죠? 중점 좌표는 5하고 0 더하면 5니까 2로 나누면 2분의 5가 되겠죠.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P 좌표를 구한 다음에 또 OP의 중점을 구하래. 두 번 한다는 얘기죠. 어려워요? 자, 그러면 43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십시오. 43번. 문자가 나와 있지만 그냥 공식 쓰는 문제입니다. 43번. 문자가 나와 있지만 그냥 공식 쓰는 문제예요. 풀어보시죠. 43번. 오늘은 우리 좋아하는 버스 타고 가자. 버스 타고 가자. 오늘은 10시까지 하는 방향으로 웬만하면 타고 가면 빡세게 계속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모의고사도 얼마 안 남았어. 조금 빡세게 해야 돼. 다음 주부터 빡세게? 이번 주에 뭐 많아? 아직 적응 중이야? 학교 적응 기간 중입니까? 알았어. 근데 다음 주가 되면 진짜로 이제 부모가 지금 성큼 눈앞으로 나오죠, 진짜로?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벌써 20일 아닙니까? 벌써 20일. 충격적이지만 벌써 20일입니다. 시간이 빨리 가. 좋아봐. 이러다 보면 또 수능 갔을 겁니다. 선생님 수능이 이제 끝났어요.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이러고 있겠죠, 분명히. 이거 뭐 문자가 들어갔지만 공식만 쓰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우리. A, B를 3대 B로 내분하는 점. 자, 그냥 공식 썼어? 그냥? 그냥 진짜 쓰면 되죠? 이거 더해서 분모 쓰고 분자에는 이렇게 곱해서 3하고 12 곱해서 36 B하고 마이너스 4 곱해서 마이너스 4B 그 다음에 3 더하기 B하고 Y좌표는 3 곱하기 2에서 3A B 곱하기 8에서 8B. 요게 몇 콤마 몇이라고 했죠? 문제에서? 2 콤마 마이너스 그냥 푸는 겁니다. 뭐 없어요. 공식 쓰는 거야. 뭐 문자 들어갔다고 해서 뭐 어려워지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이게 2 콤마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래서 A, B가 잘 나옵니다. 이제 구해볼게요. 뭐 어려울 게 없어. 그냥 공식, 뭐 문자 나와도 쪼일 필요가 없어. 뭐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36 마이너스 4B를 3 더하기 B를 나눈 게 2니까 얘를 이제 곱해줘. 양변에다 이렇게
그럼 36 빼기 4b에다가 여기는 326, 2b. 넘어가면 6b는 넘어가면 30. b는 몇이 나온다? 5가 나온다. 그래서 b를 5를 집어넣으면 밑에가 8이 됩니다. 8. b 5 집어넣으면 8, 5, 40. 3의 1 더하기 40이 됩니다. 요게 마이너스 1. 8을 또 곱해요. 3의 1 더하기 40은 8에 곱하면 -8. 3의 1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48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6이 나옵니다. 저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B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그럼 B좌표가 뭐가 나오냐? B좌표가 12, 마이너스 16이 나오겠고요. C좌표가 마이너스 A 빼기 2B, B거든요. 그러니까 A 집어넣으면 16 빼기 10이니까 6, B가 5, 6,5. 대입해가지고 보면 C좌표 1,5가 나옵니다. 이 BC를 2대1로 내분한 점을 다시 구해요. 또 씁니다. 이거 그냥 계산 노가다 문제예요. 그래서 2대1을 더하게 되면 분모는 2 플러스 1분의 X좌표는 이렇게 곱하면 6이 12 이렇게 해서 12. 자, 2 더하기 1분의 2, 5, 10 1하고 마이너스 16. 이게 답입니다. 3분의 24니까 8, 3분의 마이미니까 마2. 이게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됩니다. 그냥 노가다 문제죠? 대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자, 그냥 내분점 공식 아냐 모르느냐 뭐 그런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유형 8로 넘어가기 전에 45번을 보면 45번 같은 문제가 되게 많이 출제가 되는데 얘도 결론은 뭘 해야 되냐면 좌표 평면화를 시켜야 돼. 뭐를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AP의 제곱에 BP의 제곱인데 이게 정삼각형을 이렇게 써. 자, 정삼각형을 좌표 평면화 시킬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자, 이렇게 한 변의 길이를 2짜리인 정삼각형으로 많이 씁니다. 한 변의 길이 몇을 쓴다고? 2짜리. 그래서 마이너스 1,0, 1,0, 90도고 이게 2인 거야. 한 변의 길이 2야. 좌표 표현을 시킬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2짜리입니다. 분수 안 나오게 하려고. 그럼 여기가 1이 나오니까 여기가 몇이 나오는 거죠? 여기가 높이가 루트 3이 나옵니다. A 대 30대, A 대 루트 3. A 좌표가 0, 루트 3은 정삼각형 놓을 때 이거 제일 많이 써. 알아두세요. 좌표 평면화 시킬 때. 이때 P점이 어디 위에 있냐면, 이 BC 위에 있어. P점이 어디 있다고 지금 문제를 보니까? BC,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야. 그럼 P좌표를 어떻게 놓을 수 있냐면, P좌표를 A, 0으로 놓을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뭐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그 좌표 평면화는 끝난 거야. 이게 다야.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걸 하면 푸는 거고 이걸 못하면 못 풀어. 그래서 뭐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냐? 자, 잘 보세요.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최소값입니다. 자, 제곱이 됐네? 이게 뭔 얘기냐? 자, 이거 제곱됐어. 이거 뭐야? 어떻게 풀어야 되는 문제야? 오늘 강의했었는데.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저게 제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문제라고 했잖아. 제곱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루트를 벗겨나니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간다고 했냐 안 했냐? 했죠. 제곱이 없으면 루트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직선 길이로 푸는 문제라고 했었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 AP 길이의 최소값을 찾으려면 요거 거리공식 쓰면 돼요. A제곱 더하기 3이에요.
a제곱 더하기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 bp의 제곱은 요거 둘이 뺀 a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0은 필요 없죠. x좌표기를 뺀 다음에 제곱해주면 돼요. 근데 이게 a는 몇 차식이 나오죠? 2차식. 2차 함수 최대차수입니다. a제곱이니까 2a제곱 플러스 2a 3 더하기니까 4. a 언제 대체수입니까?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2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가 최소예요. 그러니까 이 p좌표가 언제일 때가 최소인 거야? p좌표가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됐어? 그러면 요거 때 요거의 길이비를 구해야 되거든? m 대 n으로 내면 되는 거니까. 자, 요 길이 몇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길이 몇이야? 2분의 1이죠? 그럼 요 m 대 m 자리가 2분의 1이야. 자, 여기 길이 몇이야? 빼면 되는 거니까. 빼면 되잖아. 2분의 3. 자, 그럼 2 곱하면 길이비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1대 3인 거죠. 이게 mn이에요.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곱해서 나오는 이런 문제 있잖아. 최소값 문제는 다 거의 다 뭘로 가는 거야? 2차 함수의 최대최소로 가는 거야. 제곱해서 나오면 최대최소 문제는 특히 좌표평 하나가 잘 시키면 무조건 풀립니다. 이게 1대 3인 거니까 mn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몇이 되는 거죠? 더하면 4가 나오는 거죠? 1하고 3을 더하면. 자, 요게 상문제야. 지금 상문제를 잘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다 뭘 해야 되냐면 좌표평을 시켜야 돼. 아, 맞아, 아니야. 맞죠? 자, 넘어갑시다. 상문제도 열심히 풀어주고 있는데 좌표평을 열심히 시켜야 돼. 자, 46번. 46번 문제도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문제야. 내분점 문제인데, 마이너스 3,5하고, b가 6, 마이너스 2가 됐을 때에서 AB를, 요 AB를 A 대 1-A로 내분하는 거죠. 이게 어디 있어야 되냐면 1, 4분면에 있다. 그 얘기는 X좌표도 0보다 커야 되고 Y좌표도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너무 어려운 얘기야? 자, 이때 이 내분점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 내분할 때 음수 나오면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갑자기 음수 나오면 뭐 2대 마이너스 1 내분점 이런 건 존재하지를 않는 거죠? 존재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A는 0보다 커야 되고 A-A도 0보다 커야 돼서 동시에 만족하는 게 0부터 A는 1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일단 이게 먼저 나와요. 이거 됐죠?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X좌표부터 내분점으로 구해볼게. 이거 두 개 더하면 몇이냐? X좌표부터 구해봅시다. X좌표. 우리 더하면 몇이야? 1이죠? 분모가 1인 거야. 내분 공식 쓰면 이렇게 곱하겠죠? X좌표니까 6 뭐가 되는 거야? 6 A 이렇게 곱하면 마3 플러스 3A 마3 플러스 3A가 분자 얘 0보다 커야 돼. X좌표 됐어? 자, Y좌표도 마찬가지로 0보다 커야 되니까 Y좌표도 내분점 쓰면 더하면 1이에요. Y좌표 A랑 마이너스 2 곱하니까 마이너스 2A 이렇게 5랑 곱하니까 5 마이너스 5 플러스 5 마이너스 5A 얘도 0보다 커야 됩니다. 문제 있어요, 여기까지? 연립등식이다. 9A 3보다 커야 되니까 A는 3분의 1보다 크다 나오겠고요. 넘어가면 5 7A A는
7분의 5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이거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시면 돼요. 수익성 그려. 자, 첫 번째 A는 0부터 1 사이에 있습니다. 0부터 1 사이에 있어요. 자, A 3분의 1보다 커야 돼. A 3분의 1보다는 커야 됩니다. 2층 집. 7분의 5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7분의 5 여기다 붙일게요. 작아야 됩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건 여기가 나옵니다. 자, A까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유준이 형. 구해줬잖아. 3분의 1보다 크고 작다. 답이에요. 자, 요즘 이런 문제들 은근히 출제되더라고요. 연습하셔야 틀리면 혼납니다. 저 맞아요, 진짜로. 준영아, 틀리면 된다고? 이게 참 맞아요. 이런 문제 틀리면 맞는 겁니다. 이거 나왔는데 틀리면 맞습니다. 이거 진짜로. 자, 그러면 49번 문제가 얘랑 비슷하거든? 근데 이제 49번은 풀기 전에 Y축이 있다. 48번 한번 풀어볼래요? 48번. M 대 N으로 내분될 때 Y축에 있다. Y축에 있다는 게 뭔 소리야? X좌표가 몇이라는 얘기야? 그거 가지고 풀면 돼요. 풀어보세요. 48번. 요런 문제 유형들이 은근히 많이 나오고 내일 튀어. 튀어갖고 옵니다. 짜증나게. 아이씨, 이거 튀어갖고 와요. 이거. 자, 이거 식 하나밖에 안 나와. X좌표 0인 것밖에 모르는 거야. Y축에 있으니까 X좌표 0인 것밖에 모르니까 X좌표만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48번. 이거 은근히 애들이 튀어갖고 옵니다. 나 혈압 오르게. 혈압 오르게 만들어요. 나 혈압 오르게 만들면 안 됩니다. 선생님은 이런 쉬운 문제를 이 Y축이 있다. Y축이 이하여 M대 되는 거니까 X좌표가 0이다. X좌표만 구하면 됩니다. 2M.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준영아. 그러면 뭐 분자가 0이겠죠? 당연하겠지만 이게 0이 된다는 얘기는 그럼 2m-5n이 0인 거니까 2m하고 5n은 같아. 맞아? 그럼 이게 둘이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b가 어떻게 돼야 돼? 얘는 5가 돼야 되겠고 n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 b가 뭐 5대 2가 되면 다 나옵니다. 근데 서로 5대 2 자연수가 나오면 돼요. 둘이 곱하라고 했으니까 다 뭐가 된 거죠? 10 이렇게 나와요. 자, 요거의 응용 문제가 49번이에요. 49번을 빨리 풀어보면 돼요. 49번까지 할 것 같은데. 49번. 이 시대 두 번 때리거든요? 49번에서. 같은 개념이에요. 49번 문제가. 잘 읽어보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뭐 달라지는 개념이 없어요. 준영이도 이제 슬슬 조금씩 남아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될 시간이 점점 좀 다가오고 있네요. 시험이 진짜 얼마 남지가 않아서 생각보다. 다음 주부터 슬슬 시작합시다. 다음 주면 거의 너네 다주전인 것 같은 느낌. 너네가 22일날부터 보던데. 25일이 되면 너네 다주전인 것 같아. 시험이 4주밖에 안 남았어. 충격적이죠? 준영아? 이렇게 시간이 별로 없어. 너네가 이번에 계약도 빨리 했고 추석 전에 빨리 본다고 해서 시험도 빨리 보거든. 중간고사 금방 와. 4주면 진짜로 눈 깜빡할 때까지 지나갑니다. 하다 보면 4주 시험 중간고사 보고 있고 추석을 맞이하겠죠. 슬픈 건 뭔지 알아? 추석 때 열심히 노인하잖아. 오자마자 또 미친듯이 공부 안 하면 또 기말고사가 금방 옵니다. 기말고사가 추석 끝나고 나니까 내가 보니까 한 6주인가 5주 남았던데 보니까.
근데 너네 분명히 추석 끝나고 나면 뭐 미친 듯이 수행고사 할 거거든? 그 다음 한 주 그냥 사라지고, 그 다음 또 이제 한 4주, 5주밖에 안 남아서 또 기말고사 얘기해. 2학기 때가 정신이 없어요. 놀 틈이 없어요. 뭐 이렇게, 놀아요! 그러면 이제 시험은 저 멀리 가는 거고, 다행스럽게 이제 좋아하는 그래도 뭐 수능만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뭐 쓰긴 써야 되겠지. 너네 언제부터 쓰냐? 9월 달부터 쓰냐? 뭐, 수익 써야 되는데. 일단 뭐, 기아는? 뭐 미친듯이 어렵진 않아. 근데 넌 뭐 기아 듣고 싶어서? 대부분 너네 어차피 수능 볼 때 너네 보는 게 다 확률과 통계밖에 안 봐가지고 사실은 수능 때는 너네부터는 확률과 통계밖에 없대 수능 때. 미적분을 안 본대 아예. 그러니까 수업은 듣는데 그것도 사실 뭐 많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 사실 뭐 내가 정한 게 아니니까. 근데 수능은 다 확률과 통계로 보죠. 선택이 없어. 너네 지금 2022 개정부터 약간 뭐 되게 희한하게 돼 있는데 충격적이죠? 지금 이과 대학에서 엄청나게 항의하고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 애들이 다시 수학 공부를 시켜야 된다 처음부터. 이과 쪽은 다 애들이 분명히 수능도 안 보면 제대로 공부를 하겠냐. 내신하지 대충 하고 뭐 말이들이 되게 많고요. 나도 뭐 사실 잘 이해는 안 가는데 근데 이해가 가는 교육제도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봐도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너네 5등급제도 문제가 진짜 많다고. 말이 안 되는 등급제예요. 사실 뭐 언제 그러니까 항상 이제 개정이 나올 때마다 맨날 느끼는 게 정말 최악이다 그러는데 다음에 개정이 나오잖아요. 더 최악이에요. 되게 신기한 게 바닥에 끼친 줄 알았는데 바닥에 계속 뚫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너네 5등급제가 말이 안 되거든. 대학교가 아마 다 따로 또 아마 변별고 둘 겁니다. 그러면 사교육이 2배로 들어요. 이렇게 되면. 슬픈 이야기인데, 일단 뭐, 그건 내가 아는 게 아니야. 일단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너네 원래, 너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게 아니었을까? 나는 내신은 5등급 되잖아. 근데 너네 수능 9등급제다. 말도 안 되게 따놨어,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하여튼 간에, 원래, 이게, 수시도 너무, 5등급이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대학교에서 아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수시 뽑을 때도 등급으로 아마 뽑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걸 뭐 넣겠죠. 원래 대학교에서 이거를 더 세분화시켜서 나눴어야지만 학교에서 더 수시로 편하게 다른 거 안 넣고 뽑았을 텐데 하여튼 말이 안 되게 짰어요. 내가 짠 게 아니야. 나한테 말이 항상 들을 때부터 말이 안 됐어요. 2022년 교육개정은요. 내가 봤을 때는요. 그냥 전체적으로 평일하자면 말이 되지 않는 교육과정이다. 되게 정의하자면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과연 누가 짰을까? 분명히 항상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우리 교육부 장관이 계신 분이 정말 똑똑한 분이 가셔가지고 제발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되는데 이게 누가 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말이 안 돼요. 5등급제니까 너무 범위가 넓어가지고 이게 변별력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대학교에서는 다른 거를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정말 여러분 제대로 땄으면 이걸 더 등급을 더 나눠야 돼. 수시 등급을. 그래야지 학교에서 그걸 변별력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나는 그렇게 할 생각이 1도 없었어요. 말이 안 되는데 내가 그래서 주말에 빨리 가라 대학교를. 아직 뭐 내년까지 기회가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 안 되게 교과학점제는 거의 모두가 최악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최악의 교육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이제 개인적인 선생님의 신념으로 보자면 지금 위에 계신 분은요 청렴한 사람보다는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 청렴하지 않아서 조금 비리를 좀 해서 자기가 좀 해먹어. 그래도 똑똑하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좋은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비리를 좀 저지르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좋은 방향 갔잖아. 좀 가져가도 돼. 근데 이제 무식한데 청렴한 사람이 가면 자기는 뭘 안 챙기는데 전체적으로 다 뒤로 가요.
결론은 그래서 결론은, 선생님이 이제 항상 얘기하겠지만, 똑똑하건가 청렴하다를 결정하라면 선생님은 똑똑한 쪽을 결정합니다. 항상 최상에 있는 사람들은. 네. 그래야지만, 상태가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교육부 장관 하셨던 분들 중에, 똑똑하신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봤을 때는. 항상 느끼지만, 아무 생각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항상 들 정도로, 의견 수렴은 조금만 해도 현장에서 그런 짓을 안 할 텐데, 선생님 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항상, 선생님 지금 20년 동안 교육과정을 보고 있지만, 항상 한 번도 이해가 됐던 적이 없어요.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일 것인가? 누구도 맞는 방향이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갑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모든 학교 애들의 학력이 떨어져요. 어땠다가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학력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자, 애들의 공부 수준이 다 떨어지고 있다고요. 객관적으로. 자, 잘 가고 있는 방향이 맞습니까? 계속 그걸로 가요. 잘못된 결과가 나왔으면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뭐 이해가 안 되는데 학생한테 계속 그걸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꼭 무슨 이상한 분들이 나와가지고 해외 뭐 갖고 와가지고 뭐 갖고 오는데 우리나라랑 맞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분들 갖고 와가지고 참 이상하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느끼지만 실무에 계신 분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항상 저기 하늘나라에 계신 분 말을 듣는 것 같아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항상 이상하게 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슬픈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다. 준영아, 너네가 조금 슬픈 세대가 됐어요. 슬프지만 지금 고1 애들이 난 이해가 되질 않아요. 하여튼간에 아무리 봐도 이해되지 않는 교육제도고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교육제도, 하나도 동의가 안 되는 교육제도는 처음 봤어요. 아니 뭐 취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약간 뭐 아무것도 논리적인 모순이 너무 많아서 취지와 이루는 방향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하여튼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뭐 유튜브 조금만 쳐보면 엄청난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고2 여러분 뭐 너네 수시할 때도 말 되게 많았어요. 그거 왜 이렇게 쓰잘데기 없이 수행평가를 많이 하냐. 수행평가를 많이 해서 학력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해도 되는데요. 학력이 계속 떨어져요. 이게 뭔 소리냐면 수행평가를 많이 해봤자 실력에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와 소모하는 시간은 많지만 애들의 실력은 늘지를 않고 있다. 그 얘기죠. 뭔 말인지 알아듣죠? 여러분들이 뭐 수행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대충 느낌이 왔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해보는 입장에서. 수행평가는 그런 건 대학교 가서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고등학교는 기초를 잘 쌓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초를 쌓는 거, 기본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곁다리에 계속 집중을 해요. 기본도 다 망가져가지고 애들이 기본도 안 돼가지고 지금 다 자퇴하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맨날 뭐 선택권을 많이 주자. 야, 선택권도 기본이 된다면 선택권을 주는 거지. 기본이 아무것도 안 되는 선택권을 주면 이게 모래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맞는 얘기 아닌가요? 뭐 일단 좀 말이 안 되는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심히 걱정이다. 항상.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교육부 장관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맨날 이러잖아. 자기 자식들 다 어디로 보내는데요? 타이로 보내놨어요. 되게 웃겨요. 아니 이게 참 야 씨 얼마나 그렇게 만들어놓고 왜 해외에 보냅니까 자기는? 그 말이 되는 겁니까? 나 참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여튼간에 웃기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제도 좀 그렇다 이해해라 이러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똑하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좋아요? 교육부 장관이 꼭 돼가지고 조금 좋게 조금 이건 아니다 라고 정말 진짜 아니잖아. 이게 아닌 건데 왜 아닌데 갑니까? 뭐 가야 되겠습니까? 아닌 대로. 이 똥꼬집들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틀렸다고 하지만 위에서만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런 대단한 친구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n대n으로 내분한 A, B를 얘를 n대에 내분하면은 x축에 있다. x축에 있다는 거는 y좌표가 몇이다? y좌표가 0이다. y좌표를 m대 n으로 내분해요. y좌표가. 그럼 m 플러스 m분의 y좌표 마이너스 4m 플러스 bm 이게 0입니다. 3분 AC 요 AC를 n대 n으로 내분하면 y축이 있대. 여기는 x좌표가 0입니다. m 플러스 m분의 x좌표니까 마이너스 2m 플러스 am 0. 자,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4m 플러스 bn은 0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 플러스 an은 0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미지수를 소거시켜야 돼. 자, 누구를 소거시킬 것인가? 띠리링. 우리 준영아, 누구 미지수 소거시키면 되겠냐? 누구 미지수 소거시켜? M 딱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봐도 M은 딱 하기 좋잖아. 아니? 아, 이거 좋잖아, 이거. M 2배 딱 때려, 2배. 빼면 되잖아. 빼면 없어지고. 빼면 B-2A의 N은 몇이 되는 거야? 0인 거야. 자, N은 자연수니까 0이 될 수 없어. 그럼 누가 0이란 얘기야? B-2A가 0이라는 거야. B-2A가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B는 뭐가 되는 거야? 2A야. A, B는 10 이하의 자연수래. 뭐런 자연수라고? 그럼 A가 1이었을 때 B가 2지. 그럼 A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5까지밖에 못 가지 않냐? B가 10이잖아.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A가 1일 때 B는 2. 그럼 어디까지 간다? A가 5일 때 B는 몇 가지 가는 거야? 10까지 가는. 이게 끝이야. 12 이상은 대수가 없으니까 몇 개야? 그럼 A, B 나오는 개수 몇 개야? 몇 개 나와? 좌표 몇 개 나와? 5개. 그럼 삼각형 개수도 몇 개 나온다? 5개다. 그럼 답은 5예요. 아니, 선생님 이게 교사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계산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꼭 답안지에서 맞는지 체크하시고요. 선생님, 교사형이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할 테니까 여기까지 미친 듯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 플러스 유형에서 유형편도 안 풀어진 게 있으면 미친 듯이 다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숙제가 되겠습니다.